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다뤄볼 블렌더 심화 강좌 내용은 매테리얼과 쉐이딩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테리얼을 하면 이제 재질인 거고, 그 쉐이딩을 하면 어떤 빛과 상호작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객체 같은 걸 이제 만들 때 뭐 자연물일 수도 있고 인공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뭐 금속이라든지 어떤 바위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사실적으로 똑같이 이제 만들려면 단순히 이제 뭐 텍처만 똑같이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빛과 반응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쉐이딩인 거고요. 그리고 텍처를 올바로 써야 되고 그동안 빛을 이렇게 올바르게 써야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테리얼과 쉐이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재질을 적용하는 법에서 재질을 사용하는 법, 쉐이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블렌더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화면이 있고, 이제 재질을 어떻게 설정하냐,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객체가 있고, 오른쪽에 이제 프로퍼티 탭들이 쭉 있죠. 보면 오른쪽 밑에 메테리얼이라고 동그라미에 체크 무늬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객체, 솔리드 모델이라고 이제 모델에 이제 객체의 이제 재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뉴로 해갖고 그 재질을 한번 할당해 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재질이 들어가죠. 처음에는 이제 재질이 들어가면 여기 서페이스라 되어 있는데 베이스 컬러나 이런 걸 바꿔도 딱히 바뀌는 게 없죠. 그래서 바뀌는 게 없고 뭐 메탈릭 조절을 해도, 그래서 실제로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변한 것들을 보려면 메테리얼 프리뷰, 지금은 솔리드 모드죠. 뷰포트 쉐이니까 뷰포트 상에만 보이는 거고, 오른쪽에 메테리얼 프리뷰 재질을 미리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렌더드 모드, 이거는 이제 실제로 렌더링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단계에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재질을 이제 미리 좀 볼 수 있는, 그래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거든요. 밑에 보면 뷰포트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뷰포트에서만 설정되는 거고, 실제로는 얘하고는 실제 적용된 재질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좀 색깔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 메탈릭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절하면 이제 금속성, 러프니스, 이렇게 얼마나 거친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절할 수 있죠. 요거에 대한 어떤 각기에 대한 어떤 옵션들의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자세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뷰포트 디스플레이 상에서 이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얘한테 적용된 건 아닙니다. 그냥 예시로 얘한테 이렇게 미리 보기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설정을 이렇게 해두고, 실제로 얘 이제 서페이스, 얘에 적용된 베이스 컬러, 빨간색 이런 걸 보려면 여기 보면은 이제 메테리얼 프리뷰 있죠. 요걸 이제 누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볼 수 있는 얘의 재질을 이제 적용된 재질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렌더드, EB라든가 사이클, 예,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EB 모드는 일반적인 리얼타임 게임 엔진에서 같이 이제 볼 수 있는, 빠르게 볼 수 있는 거고, 렌더드 그 사이클은 패스트 트레이싱으로 해갖고 고품질의 렌더링, 정말 이제 정밀한, 현실적인 그런 렌더링을 걸 수 있는 게 사이클 렌더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질을 여러분 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이제 이렇다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갖고 어떤 걸 보시든 뭐 비슷한 결과는 나오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사이클 모드. 여기 있죠. 렌더 엔진 사이클, 즉 EB가 있죠. 그 사이클 모드가 가장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EB 혹은 이제 사이클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질을 설명하면서 그 모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재질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페이스에 보면 이제 메탈릭, 이런 것들, 금속성, 그 다음에 러프니스, 거칠기 이런 거 있죠. 거칠기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매끄러우니까 주변 환경이 아주 잘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메테리얼, 이게 여러 가지 속성들이 쭉 있지만 이것도 나중에 또 다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다뤄볼 거고. 자, 이런 식으로 메테리얼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바꿔볼 수 있죠.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볼 수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재질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도 있지만 이게 이런 재질을 각기 다른 걸로 또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하나요. 객체 하나당, 객체 하나다라기보다 요 페이스마다, 페이스들이 쭉 있죠. 페이스마다 재질은 무조건 하나씩 할당이 돼야 됩니다. 중복이란 없어요. 물론 이제 객체 안에 여기 뭐 붉은색 혹은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거든요. 요거 한번 블루라고 해볼게요. 자, 블루로 해보고 이걸 파란색으로 바꿨지만은 파란색 어디에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전체 객체의 메쉬, 여기 이제 페이스에 할당된 건 레드 볼 요 하나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데다 한번 적용해 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L로 해서
얘 전체에다가 블루를 어사인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면은 요거를 한번 볼게요. 렌더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블루 부분, 레드 부분, 그러니까 객체 하나의 재질을 여러 개가 언제든지 만들 수 있지만 각자 면에 할당되는 거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러고 이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색깔을 바꿔줄 수 있고 메탈릭도 마찬가지로 변해줄 수 있고 러프니스를 조절하게 됐고요.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바꾸는 거 어렵지 않죠. 만약 레드볼을 만약에 지금 이제 블루 여기 있는 데 있는 거를 빼면은 원래 나머지 있는 하나 남은 거 여기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죠. 그리고 지금 그 메테리얼을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러 개 교체를 하고 싶다. 얘를 이제 레드볼을 좀 단 걸 바꾸고 싶다. 블루로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다. 지금 초록이죠. 레드 블루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재질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렵지가 않죠. 자, 기본적인 이제 재질을 다루는 방법이 이제 이 상태에서인 거고, 물론 이제 쉐이더를 전문적으로 안에서 다루는 쉐이더 에디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쓰시게 될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재질과 관련된 옵션들은 이 안에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조절을 해보시고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거,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안에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세팅으로 볼 거는 여러분 이제 메테리얼 프리뷰를 보는데 이런 재질이나 이런 거 좀 확인하려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씬에 대한 어떤 HDRI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추가했는데 여러 가지 기본으로 주어지는 게 있긴 있는데 좀 다른 걸 바꾸고 싶다면은 에디트에 프리퍼런스 가고 여기 보면은 뷰포트 여기 라이트라 돼 있죠. 라이트를 보면 HDRI라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지금 추가된 상태인데 어제 인스톨을 눌러서 여러분 .exr 파일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그냥 이미지 파일을 이제 넣어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폴리헤이븐이라든가 폴리헤이븐 그 텍스처 같은 데 가면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와서 뭐 특정 폴더에 넣고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해서 하면은 쭉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뷰포트 여기 보면은 쭉 추가가 된 게 많죠. 그래서 바꿔주면은 어떤 이제 전체적인 이제 라이팅 세팅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저녁 때, 밤 때, 주.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뭐 실내 공간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야외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HDR을 바꿔서 이렇게 보이는구나라고 예시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외 배경에 이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얼마나 재질과 이제 환경이 어떻게 맞물려서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질을 설정하는 거를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지금 오른쪽에 지금 재질 프로퍼티를 이렇게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질에 대한 좀 세부적인 것들을 좀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재질 전용, 그러니까 쉐이더 에디터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권장되고요. 그래서 밑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리어 옵션을 해서 이렇게 창을 하나 가르고요. 그래서 에디터 타입 밑에 부분을 저기 쉐이더 에디터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Shift F3 대인데 이제 그러니까 쉐이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에디터 편집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할당된 재질 지금 레드볼 돼 있죠. 다른 여기서 보일 수 있는 재질들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슬롯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질들이 이제 여러 개가 쭉 이제 있는데 지금 레드볼 돼 있고 자, 기본적으로 프린시플드 BSDF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린시플드 BSDF는 그러니까 재질은 지금 현재 얘는 뭐 그냥 금속 빨간 구라지만은 얘를 구성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 뭐 여러 가지 일단 빛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요거는 이제 쉐이더거든요. 가지고 어떻게 빛과 작용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기능들이 함축된 것들이 이제 이런 이제 쉐이더 BSDF라 됩니다. 가지고 다른 것들 보면 Shift A를 해서 보면 쉐이더라 돼 있죠. 쉐이더 보면은 프린시플드 BSDF, 뭐 프린시플드 헤어 BSDF 이런 식으로 뭐 헤어 전용 관련 뭐 다른 것도 있고요. 뭐 툰도 있고 서브서페이스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프린시플드 BSDF입니다. 요거를 좀 주로 써도 대부분 웬만한 표현을 할 수 있다. 물론 다른 특별한 걸 한다면 다른 걸 써야 되지만 일단은 지금 보이는 요거대로만 볼게요. 아까 재질에서 봤던 어떤 서페이스 관련 뭐 베이스 컬러, 메탈릭 이런 것들이 안에 다 있죠. 근데 이제 쉐이더 에디터에서는 메테리얼 아웃풋, 그 다음 인풋, 그러니까 컬러가 어디서 들어오고 뭐 이런 수치나 이런 것들 이제 슬롯들이 있어요. 점으로 된. 그래서 여기서 이게 커스텀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서 최종적으로 메테리얼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이 끊어지니까 시커멓게 돼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쉐이더가 지금 작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BSDF
서페이스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메테리얼 아웃풋,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니까 연결 구조가 in, out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오른쪽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요거 이제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밑에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색깔이 있죠. 베이스 컬러엔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메탈릭, 러프니스 이런 데면 회색 돼 있죠. 그리고 여기 노멀은 약간 보라색과 푸른색의 그런 색깔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들어오는 입출력의 어떤 색깔을 맞춰줄 수 있도록 그 색깔이 표시된 거. 그 베이스 컬러 노란색 되죠. 이거는 RGB 컬러란 거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여기서 통제를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텍처를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시프트를 해서 인풋을 해서 RGB만 넣어봅시다. 자, 얘도 보면 노란색 돼 있죠. 컬러로만. 그래서 컬러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원하는 대로 조절을 이제 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할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다른 거를 이제 뭐 섞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RGB랑 얘를 해서 뭐 Shift A를 해서 컬러, 믹스 컬러, 믹스 컬러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A 컬러랑 B 컬러, A 컬러는 빨간색, B 컬러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믹스, 이런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그 합성처럼 이런 식으로 노드가 합성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가지고 벡터를 빨간 쪽, 파란 쪽 이렇게 영향력을 줘서 믹스도 될 수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오버레이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튼, 믹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가 RGB 컬러 AB 해서 섞인 게 믹스로 다시 베이스 컬러 들어간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쉐이더 에디터에서 연결을 해갖고 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또 회색이죠. 회색은 뭐냐면 그레이스케일이야. 그레이스케일은 0에서 1까지의 단일 수치로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색이기 때문에 RGB 컬러는 그 R 채널, G 채널, 그러니까 B 채널, 그러니까 세 가지 채널이 합산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회색은 그냥 단일이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인풋에 뭐 예를 들면 밸류 값으로도 조절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0에서 0.5 정도, 그럼 절반 정도죠. 1 하면은 완전한 메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입력받는 값에 의해서 쉐이더가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커스텀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른 것도 색깔도 한번 볼게요. 여기 벡터 보면 노멀 맵 이렇게 있죠. 노멀 맵 보면, 자, 보세요. 여기도 얘도 이제 노멀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맞춰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컬러가 들어가면 뭐 노멀 텍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다시 연결을 이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쉐이더 에디터를 다루는 이 노드 방식, 그러니까 노드 방식을 하게 되면, 자, 오른쪽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정보가 그치지만은 노드 방식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정보가 들어오고 합쳐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주얼 스크립팅으로 해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노드 방식으로,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최종적인 결과를 만약에 수정하려면 여기서 앞쪽에서 조절만 하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항상 이제 얘네들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제 비파괴 방식이라 볼 수 있죠. 그죠? 파괴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쉐이드 에디터의 기본적인 사용 방식이 이제 이런 거고,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쉐이더의 어떤 다른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프린시플 BSDF가 이제 디폴트로 되어 있죠.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여기 각자 이 부분에 있는 그 보면 뭐 스페큘러 서페이스, 뭐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 에미션 이런 것들, 그리고 좀 알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좀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원래는 쉐이드에 보면 뭐 쉐이드, 뭐 디퓨즈, 뭐 그다음에 에미션 여기도 있고, 뭐 글라스, 그다음에 뭐 믹스, 뭐 여러 가지 각자 이제 옵션에 해당되는 것들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쉐이더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고 그냥 여러분 잘 모르신다면 프린시플도 이것만 쓰셔도 되지만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따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이제 알려드려요. 보면 좀 디퓨즈 쉐이더, 그리고 글로시 쉐이더를 먼저 볼게요. 글로시 쉐이더, 그 다음에 디퓨즈를
두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거랑 또 별개인 것 같지만 요걸 일단 끊고요. 끊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에 뭔가 이제 알려드릴 게 이제 에딧의 프리퍼런스 와서 여러분 이제 쉐이더 관련, 노드 관련해서 이런 이제 에디터에서 좀 더 쓰기 편하게 뭔가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애드온을 이제 가셔갖고 요거는 노드 랭글러라는 게 있어요. 노드 랭글러라는 거인데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 노드 베이스에 이런 에디터들이 여러 가지 블렌드 있거든요. 자, 이런 데서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단축키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를 이제 편하게 쓰도록 제공하는 게 있어서 이걸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두시기를 이제 권장드려요. 노드 랭글러, 노드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돼 있고. 자, 이제 끊어져 있는데 이거를 바로 이제 아웃풋 여기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각자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클릭하게 되면은 단독적으로 이런 식으로 각자 노드에 요거를 곧바로 아웃풋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저 프린시플도 이제 기본적인 설정되어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러플스 0으로 있고, 자, 이게 이제 글로시 BSDF로 치자면은 디퓨즈는 또 이렇게 따로 돼 있죠. 이제 글로시는 뭔가 이제 글로시하다라는 거, 이제 매끈매끈해서 좀 화사하게 나오는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건데, 자, 보면은 이제 보면 컬러를 컨트롤 누르고 눌러서 다른 쪽에 컬러를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일종의 글로시랑 디퓨즈가 이 프린시플드 안에서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걸 따로 된 건 분화한 거라 보시면 돼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즘은 프린시플드에 보면 메탈릭이 1이 돼 있고 러프니스가 0 돼 있죠. 이걸 글로시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글로시에서는 메탈릭이 없죠. 자, 글로시는 말하자면 프린시플드에서 메탈릭이 1이 된 상태의 쉐이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프니스가 있죠. 그래갖고 러프니스 0하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글로시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약간 다르긴 한데 그게 핵심적인 그 표현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돼 있고, 아마 이게 다른 부분에 이제 쉔 같은 것들이 이제 섞여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조절해 볼게요. 자, 글로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러프니스를 조절하게 되면 이제 거칠기가 이제 달라지죠. 0.5로 하고 다시 여기서 프린시플드 볼게요. 동일하죠?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다 보면 되고 러프니스 0하고, 자, 글로시는 이제 이러한 적인 거고, 디퓨스는 메탈릭이 0인 상태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디퓨즈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아까 글로시랑 다르죠, 많이. 그러니까 글로시에서 러프니스를 최대로 당겨도 디퓨즈랑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퓨즈는 이제 확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재질이 빛을 받았을 때 안에 난반사가 되는 그런 재질들을 표현할 때 쓰고요. 그리고 주로 뭐 금속을 제한 나머지 뭐 종이, 나무, 바위, 그런 거, 옷 같은 거 하고, 글로시는 이제 금속성, 뭔가 좀 매끄러운 것들, 이제 그런 것들 표현할 때, 혹은 이제 뭐 알루미늄, 뭐 그런 것들, 표현할 때 이제 글로시를 써요. 글로시한 그런 재질 같은 거 쓸 때. 그리고 디퓨즈를 이제 러프니스를 올려도 어차피 거칠기 때문에 그 종이를 아무리 뭐 종이나 뭐 바위 이런 걸 거기를 아무리 뭐 매끄럽게 해도 여전히 거친 거 똑같은 거죠. 그죠? 프린시플드 여기서도 러프니스를 이제 최대로 올리면은 디퓨즈랑 거의 유사한 그런 거 됩니다. 물론 이제 프린시플드 이때 그 비금속일 때도 예를 들면 러프니스가 0에 가까우면은 이거는 금속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대리석, 뭐 유리, 그리고 뭐 플라스틱도 좀 매끌매끌하면 반사가 좀 되죠. 이제 그런 거고, 디퓨즈는 반사가 없는 상태의 이제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로 쓸 때 하는 거라서 이런 뭐 대부분은 뭐 이거 쓰니까 그죠? 글로시나 뭐 디퓨즈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아닐 거고, 보면 멀티스케이터 GGX라 돼 있죠. 이거는 디스트리뷰션 방식, 그러니까 빛과 반응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제어하는 그런 겁니다. 그죠? 멀티스케이터를 백맨을 바꾸면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 이제 반응하는 그런 거를 조금 다르게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멀티스케이터 GGX를 바꾸면 좀 더 사실적인 그런 빛의 반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쉐이더를 이제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으로 볼 쉐이더는 요건 이제 기본적인 글로시랑 디퓨즈 있지만은,
쉐이더들끼리를 이제 혼합해 주거나 더해 주는 그런 쉐이더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애드 같은 거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쉐이더에 보시면은 애드 쉐이더 그리고 여기 보면 믹스 쉐이더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믹스 쉐이더부터 한번 볼게요. 자, 믹스 쉐이더 말 그대로 쉐이더와 쉐이더를 이제 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쉐이더를 엮어주게 되고 팩트라 돼 있는데 그 팩으로 돼 있죠. 팩트는 왼쪽 부분은 첫 번째 들어온 쉐이더 1번 쉐이더고 오른쪽 부분의 1쪽에 가까우면은 두 번째 쉐이더에 가깝습니다. 왼쪽으로 당기면 글로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당기면 디퓨즈 쉐이더로 가깝죠. 그래서 절반 상태의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섞을 수가 이제 어렵지가 않죠. 간단하죠. 가지고 이 팩터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섞을 것이냐 0.5면 균일한데 예를 들면 이것도 영역에 따라 다르게 예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체크문이라든가 노이즈 텍스처라든가 그런 것들 하면은 어떤 부분은 붉은색, 어떤 부분은 파란색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hift를 해서 텍스처를 해서 노이즈를 한번 해볼까요? 노이즈를 하면은 팩트라 요 컬러도 있고 그 회색에 팩트라 돼 있죠. 이걸 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디노이즈를 끄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서로 섞여 있는 상태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흰색과 검은색 영역이 각자 이제 서로의 영역을 나눠주는 게 이렇게 들어간 거고 이제 믹스 쉐이드에서 그걸 읽어서 파란색, 빨간색 재질을 서로 이제 나눠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흰색과 검은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싶으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노이즈 텍스처를 누르면 자, 곧바로 얘의 팩터의 값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죠.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프트 레일을 해서 좀 더 얘를 조절해 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나쁘지 않으니까 컨버터에 보면은 컬러 램프를 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얘를 컨트롤 시프트를 해서 마지막으로 두고 자, 이런 식으로 흰색과 검은색 영역이 확실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좀 조절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상태로 됐고 얘 지금 컬러로 돼 있죠. 물론 어차피 회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컬러가 회색뿐이니까 자 얘를 이제 이런 식으로 팩터가 들어가 있고 마지막 픽스 쉐이더 컨트롤 시프트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어때요? 서로 믹스가 된 상태가 노이즈 텍스처를 통해서 붉은색 영역에 그 다음에 파란색 영역이 각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스케일을 조절하면 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디테일도 바꿔줄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믹스를 이제 할 수 있는 게 믹스 쉐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믹스 쉐이더. 그 다음에 이제 애드 쉐이더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객체 위에 또 객체가 재질이 얹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밝아지는 그러니까 믹스랑은 조금 달라요. 아까 믹스를 다시 한번 믹스 쉐이더를 자 이렇게 해서 자 파란 거랑 빨간 거 해서 얘로 한번 볼게요. 자 얘로 했을 때는 이제 서로 좀 더 합쳐진 절반이지만은 애드 쉐이드라 하면 서로 합쳐서 서로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죠. 좀 더 밝죠, 그죠?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빛이 받거나 하면은 물리적인 어떤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하면 빛을만 1이 온다. 그러면은 결국 나머지는 뭔가 흩어지고 이렇게 흡수되고 하면은 한 0.8 정도가 우리 눈으로 본다고 되는데 근데 이런 쉐이더, 애드 쉐이더를 보면은 서로 빛을 받은 게 0.8이면 애드로 합쳐지니까 1.6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좀 물리 법칙을 벗어난 쉐이딩이 되지만 물론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연출에 의해서 일부러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애드 쉐이더로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믹스 쉐이더의 차이가 이제 이런 거 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요거 가지고 재질들끼리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프린시플도 여기서 보면 어떤 나무 재질 막 이렇게 텍스처 연결을 해서 했다 쳐요. 여기다 하고 또 하나를 이걸 또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나무인데 코팅이 되어 있다든가 좀 매끈한 어떤 그런 게 있다. 혹은 다른 게 붙어 있는 그런 거 했다. 자, 이래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믹스해 놓고 또 다른 거 믹스해 놓은 다음에 이런 거 이제 팩터 마스킹 그러니까 마스킹 영역이죠. 어떤 부분에는 나무가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금속이 들어가고 예를 들면 금속인데 금속 위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는 밑바닥은 이제 금속이지만은 벗겨진 데가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면은 금속이 보일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표현하게 된다면은 믹스 쉐이드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개념을 이제 노드 에디터, 이제 쉐이더 에디터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이제
단순히 재질 하나만 단순하게 뭐 컬러 집어넣고 텍스처 집어넣고 땡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질을 혼합해 갖고 섞어 갖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Principled BSDF에서 볼 부분은 여기 보면 이제 스페큘러라 돼 있는데 스페큘러란을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페큘러는 반사라는 것 뜻인데요. 이제 반사되는 어떤 그 속성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큘러를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GGX, 디스트리뷰션 방식이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고 IOR 레벨인데 IOR은 그냥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라 갖고 굴절률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조절하는 이거는 이제 뭐 볼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제 밑에 어나이소트로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쉐이더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안에 통합돼서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비등방성이라 갖고 형질이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빛 같은 거를 이렇게 물체 받으면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정직하게 이제 형태가 반사가 되고 한데 근데 형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뭔가 표면이 좀 이렇게 갈아놓은 뭐 그런 거라든가 뭐 근육이라든가 사람 근육 뭐 나무라든가 이런 물체에 따라 형질이 좀 다르게 되는 게 이제 어나이소트로픽이라는 뜻이에요. 형질에 따라서 이제 빛의 반응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한번 켜볼게요. 0으로 되어 있는데 1로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재질이 있죠. 이제 0으로 했을 때랑 요 스페큘러 요 반사된 거 보세요. 약간 좀 차이가 나죠. 뭔가 좀 변화라고 하죠. 가지고 빛이 반사가 됐을 때 표현되는 게 형태가 이제 정직한 형태가 아니라 뭔가 이제 달라지는 그래갖고 어나이소트로픽 로테이션을 한번 이제 변화시켜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반사되는 형태가 다르게 전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0.25 0으로 하면은 지금 수평으로 돼 있고 이거를 0.5로 하면 또 다른 형태로 돼 있죠. 그래서 0.25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플랜이 돼 있죠. 플랜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동그란 이제 실린더 돼 있는데 이거를 0으로 했을 때는 스페큘러가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나타나죠. 근데 요걸 어나이소트로픽을 1로 끝까지 늘리면 이 스페큘러가 뭔가 형태의 객체형 형상에 따라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냄비 같은 거 스테인리스 냄비 뒤에 보면은 이 중심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할 때 어나이소트로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나이소트로픽을 이렇게 러프니스를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스페큘러가 어나이소트로픽이 0일 때 자, 이렇게 정직하게 이제 들어가죠, 스페큘러가. 근데 이거를 1로 했을 때 이 스페큘러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요? 수직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죠. 왜냐하면은 지금 형태가 어떤 이제 형질이 뭔가 뭐 스테인레스라든가 뭐 더 특별한 걸 했을 때 빛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은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나이소트로픽이 이제 0일 때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죠. 이 오른쪽도 보면은 형질이 지금 다르게 되죠. 스페큘러 이제 받았을 때 여기 매치해야 되는 게 옆으로 늘어난 느낌이랄까? 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죠. 그죠? 마치 이거 옆으로 이렇게 쭉 갈아놓은 스테인리스 냄비 뒤에 같은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요거를 0.5로 하면은 0.5나 0이나 똑같죠. 그죠? 이거는 180도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0.25로 하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보면은 약간 그래가지고 어나이소트로픽 성질이 들어가는 쉐이더 같은 경우는 헤어 같은 거 왜냐면 우리가 머리에 빛을 받으면 머리 결에 따라 그 스페큘러가 머리 결 따라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이러한 어나이소트로픽 옵션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실린더 뒷부분이 스페큘러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좀 퍼지는 그런 느낌이 나죠.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그리고 뭔가 이렇게 갈아놓은 마치 이렇게 원형으로 갈아놓은 걸 때 이런 식으로 스페큘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를 하나 이제 꺼내 볼게요. 냄비를 이제 보시면 얘도 스페큘러가 제가 적용해 둔 상태인데
냄비의 뒷면 같은 거 보면 이제 쉽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주방에 있는 거 없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이제 이런 형식인데, 아이소트로픽을 이런 식으로 끝까지 늘리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퍼지는 이제 그런 스페큘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이제 이런 걸 표현할 때 이제 언아이소트로픽을 쓰게 되면은 이러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트랜스페런트와 알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페런트는 이제 투명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린시플드 BSDF 안에 이제 알파란 기능이 있었고, 이걸 이제 알파를 조절하게 되면 이제 투명도를 조절하죠. 1이면 꽉 차 있고 이제 0이면은 이제 안 보이는, 뚫려서 이제 보이는 거라서, 이게 숫자로 이제 0이면 검은색이고 1이면 이제 흰색이라서 이제 알파가 꽉 차 있다 라는 뜻이요. 포토샵의 알파 그런 채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조절해서, 예를 들면 뭐 옷 같은 거 뭐 찢어져 있는 거나 나뭇잎이라든가 그래갖고, 아니면은 이제 반투명한 그런 재질을 이제 만들어서 쓸 때 이제 알파를 써요. 주로 이제 게임 같은 때는 이제 알파 컷 같은 거 써서 이렇게 없는 부분, 있는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서 뭐 찢어진 깃발 뭐 그런 걸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알파를 이제 써도 되지만은 뭐 예전에 쓰던 기능으로 이제 트랜스페런트 BSDF가 따로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따로 있어갖고 요거를 이제 컬러로 들어오는, 흑백 컬러를 들어오는 걸로 알파를 또 조정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트랜스페런트가 이제 하얗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투명한 거고, 검은색일 때 불투명도인 거죠. 그래가지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낮추면은 이제 있죠. 물론 이제 요거는 그 투명도, 불투명도 그것만 조정하는 거니까 색깔은 없죠. 지금 다른 거랑 조합할 때 이거를 쓰는, 단독으로 쓰는 기능인데, 아마 이거를 쓰기보다는 그냥 원래 재질에 프린시플되어 있는 알파를 쓰는 게 여러분이 좀 간편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자, 사이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알파를 조절하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EB에서도 똑같이 이제 이걸 쓸 수 있거든요. 그 엔진을 이제 EB로 바꾸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바꾸고 나서, 근데 알파를 조절하면은 EB에서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않는데, 이때는 그 메테리얼 옵션을 하나 이제 바꿔줘야 되는 게 있어요. 메테리얼 프로퍼티에 가서 재질 밑부분에 쭉 가시면 이제 세팅이 있죠. 이때 블렌드 모드가 있어, 오파크 모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제 요거는 이제 알파가 없이 있는 거 그대로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알파 클릭, 알파 해시드, 알파 블렌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 블렌드를 한번 볼게요. 알파 블렌드가 아까 사이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투명도,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은 이렇게 없고 다시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뒤에가 이렇게 약간 보이고, 이런 것들 쇼 페이스, 쇼 백페이스 이걸 체크를 함으로써, 이베에서는 좀 사이클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옵션이 이제 이렇다는 거 이제 알아주시고, 알파 클립을 하고 요거 한번 조절하면, 자, 이럴 때 줄여도 이제 투명이 아까처럼 점진적으로 줄어들지가 않죠. 알파 클립은 완전히 단순하게 두 가지 투톤으로, 그냥 투명한 거 아니면 불투명한 거, 그 중간 단계 없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단계로만 이제 되는 거고, 그 알파 해시는 약간 점진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거고, 알파 블렌드가 아까처럼 이제 좀 더 투명한 이런 이제 중간 값을 이제 가질 수 있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성능적인 사용으로는 이제 알파 클립이 가장 저렴하다고 해야 되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파 블렌더 가장 처리하기가 조금 사양이 제일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있다. 오파크로 되면 이제 투명한 거 없이 돼서 아마 알파 모드를 이렇게 바꿔도, 수치를 바꿔도 이제 뚫려 보이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이클로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투명도 부분에도 다른 거를 보면은, 쉐이더 중에서 보면은 홀드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홀드 아웃은 일종의 이미지에 알파가 없는 부분으로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 쉐이더가 들어간 그 객체는 이런 식으로 뒤에 지금 배경이 지금 체크 무늬로 뚫려 있죠. 이런 것처럼 얘 재질이 요 홀드 아웃 메테리얼 쉐이더가 적용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뚫려 있는, 알파로 이제 얘 객체를 완전히 이제 제외시키는 이제 그런 쉐이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이게 기능이라서, 뭔가 예를 들면 캐릭터는 앞에 있고, 뒷배경들을 이제 알파로 뭔가 이렇게 누르거나 그래 해야 되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제작 방법을 쓸 때 홀드아웃이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건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트랜스미션과 리프렉션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은 뜻이 이제 관통,
전달 이런 뜻인데 얼마나 이제 빛을 관통을 시키냐, 물질에 이제 투과를 시키냐를 이제 조절하는 건데요. 그래서 쉐이드에 보시면 여기 트랜스미션을 열면 이런 식으로 웨이트 값이 0으로 돼 있죠. 관통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로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명한 어떤 유리처럼 뒷부분도 보이고요. 그래서 빛이 뚫고 들어가는 거를 양상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뭔가 이런 투명한 재질 그리고 반투명한 재질, 유리 같은 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죠. 약간 유리 같은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게 뭐냐면 IOR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리프렉션은 굴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어떤 수치를 얘기하니까 굴절률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은 물체마다 굴절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 그러니까 물,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빛이 왔을 때 어떻게 굴절돼가는지의 그 수치를 각자 이제 갖고 있어갖고 그 IOR을 조절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물이면 좀 물답게, 유리는 유리답게 그 굴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IOR이라고 치면은 각자 어떤 재질마다 거의 모든 재질마다 이렇게 굴절률이 아주 정확하게 있거든요. 가지고 레이저로 측정해서 그거를 이제 뽑아낸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고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요거랑 알파랑 조금 유사한 것 같죠? 알파에 조절했을 때 사라진 거랑. 근데 트랜스미션은 말 그대로 어떤 굴절률이 적용된, IOR이 적용된 어떤 투과되는 걸 표현하는 거라면, 알파는 그냥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그냥 투명화, 그러니까 픽셀 자체의 투명화를 얘기하는 거라서 뭔가 진짜 실질적으로 반투명한 거, 투명한 거를 표현하는 그런 재질을 한다면 이 트랜스미션을 써야 된다. 알파는 단순히 있다 없다 정도의 그런 거라서 천 같은 데나 찢어진 천 그런 거, 빵꾸 난 거 그런 거 할 때 이제 알파로 조절한 거고, 그 유리나 물 이런 거, 그죠? 보석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을 써야겠죠. 이렇게 트랜스미션을 뒤로 쭉 당기면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색 같은 거를 이제 넣으면 색이 이제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실제 요거로 해서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실제 유리답게 어떤 물답게 표현한 거라면 좀 더 쉐이더를 이제 다루고 좀 더 이렇게 개조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이제 알려드리고요. 이걸 조절하고, 그래서 이 트랜스미션을 얼마나 이제 재질마다 모델마다 이렇게 빛이 관통하느냐 이런 것들이 계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관통하느냐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 오른쪽에 이제 렌더 탭에 보시면은 샘플링 이제 이렇게 있고 라이트 패스라는 게 있어요. 라이트 패스는 이제 빛이 얼마나 이제 상호작용하느냐를 수치로 제약을 걸 수 있거든요. 보시면 밑에 트랜스미션을 됐죠. 12번을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통을 하느냐를 바운싱 하느냐 그런 것들을 맥시멈 수치를 조절했죠. 지금 10이라 되죠. 12번은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번 굴절되고 튕기고 다시 나가고 하는 이런 그 횟수를 12번까지 할 수 있다면, 이걸 0으로 해볼까요? 0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받고 투과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뒤에 투명하게 보이던 것들도 안 보이죠. 자, 트랜스미션을 이제 하나씩 올리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그 객체 안에 있던 어떤 다른 객체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투과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을 쭉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너무 많이 올리면은 너무 굴절을 표현하는 이 빛의 그 연산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적당히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만큼만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시커매지는 경우가 있죠. 투명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한 6이나 이 정도 했을 때도 충분히 큰 차이가 없다. 기본 12가 돼 있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쉐이더가,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프린시플드 BSDF 안에서 이제 이게 있기 전에 예전에 리프렉션 BSDF라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제 추가를 하면 쉐이더 안에 있던 건데, 자, 이걸로 이제 했었는데 웬만하면은 프린시플드 안에 있는 이 트랜스미션으로도 충분히 하지만 이것도 이제 작동을 한다. 약간 양상이 다르지만 이것도 역시 굴절을 어떤 표현하는 기능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IOR이 있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비쳐 보이죠. 그래서 러프니스를 조절하면은 흐림 상태. 유리도 그러니까 유리가 같은 게 이제 있으면 좀 갈아놓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흐리게 보이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 있고, 리프렉션 이제 굴절 BSDF 이제 요걸 써서도 표현할 수 있고, 웬만하면 이게 프린시플드 BSDF에 이제 요거 트랜스미션을 써갖고 리프렉션 요거 대신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이제 러프니스를 조절하면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것은 트랜스루센트 BSDF라는 건데, 요거는 일전에 트랜스미션과 조금 이제 유사하거든요. 유사한데, 단독으로 이제 있는 이제 BSDF 쉐이더입니다. 물론 이제 그 프린시플드 안에서 이제 트랜스미션으로 또 유사한 이제 기능이긴 한데, 자, 이걸 보면은 트랜스루센트라는 건 이제 투명하다는 건데, 그 빛이 이제 관통을 하게 되면은 이런 빛을 받는 부분 당연히 밝아지겠지만, 예를 들면은 빛에 막혀갖고 반대쪽인 부분 그림자가 져야 하지만 관통을 하게 되면 반대쪽 부분이 조금 밝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뭇잎 같은 거. 그럼 나뭇잎 같은 거를 이제 태양 쪽에 대고 보면은 반대쪽은 당연히 어두워야 되지만 그 빛이 안을 뚫고 들어가면서 관통하면서 이렇게 확산이 돼갖고 반대쪽 면이 조금 다시 밝아지는 그런 이제 그 비주얼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로 두 가지의 이제 재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이 이제 일반, 오른쪽도 이제 둘 다 이제 일반 재질일 때 상태를 보면 그 빛을 위에서 이렇게 뒀을 때 지금 이게 초록색 잎이라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반대쪽이 이제 어두워지죠. 지금 밑에 좀 약간 밝은 거는 좀 밑에 바닥 반사가 있으니까 자, 이거를 배경을 없애고 한번 볼게요. 당연히 빛을 못 받는 부분은 이렇게 어둡잖아요. 근데 이제 관통을 하게 되면 반대쪽 부분이 이제 밝아지는 건데 트랜스루센트를 한번 오른쪽 거에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빛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단독적으로 이제 관통의 어떤 현상만 표현한 거라서 지금 빛을 받는 부분이 이제 어둡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반대쪽에 보면 빛이 뚫고 들어간 반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산 처리가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걸 단독으로 이제 쓰진 않고 대부분 이제 다른 쉐이더랑 같이 섞어서 이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반 쉐이더 원래 쓰던 그 초록색 한 거랑 그 다음에 트랜스루센트랑 둘 다 이제 믹스로 해서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두면 자, 빛을 받고 반대쪽에는 어두워야 되지만 빛이 이제 뚫고 들어가면서 반대쪽에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죠. 확산이란 건 빛이 들어와서 물체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나머지 좀 이제 잃겠죠, 그죠? 잃으면서 나머지 이제 번지는 이제 그런 건데 트랜스루센트 이제 이 속성이 이제 검은색이면 이제 안 뚫고 들어가고 이제 조금씩 올리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빛이 실제로 빛이 이제 여기 뚫고 들어갔다는 거를 시뮬레이션한 게 아니라 쉐이더로서 그걸 유사하게 이제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이파리 같은 거는 조금 약간 이파리 색깔에 조금 따라서 약간 초록색, 연녹색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 색상이 이렇게 이파리의 좀 반대쪽 부분 아니면 뭐 여러분 손바닥을 태양 쪽에 갖다 대고 반대쪽에 보면은 우리 그 손바닥 쪽 그 피부로 좀 빛이 뚫고 들어가서 반대쪽에 살짝 이제 나오는 그런 거 표현할 때 뭐 그런 걸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다른 SSS라고 하죠. 하위산란이라는 쉐이더가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거 이제 단독적으로 있지만은 물론 이제 프린시플드 BSDF 안에 트랜스미션으로도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요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실제로 트랜스루센트는 요 쉐이더 안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거고 BSDF의 트랜스미션 값을 주게 되는 거는 조금 더 라이트 패스가 들어오는 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라서 조금 더 사양이 이쪽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안쪽에 빛이 이제 받고 빛이 못 받는 부분을 이렇게 트랜스미션, 빛이 관통하는 거니까 이렇게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루센트랑 살짝 유사한데 대신에 트랜스루센트는 컬러를 좀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든 뭐 둘 다 이제 결과는 유사하게 뽑을 수 있지만은 이런 이제 성능 처리의 차이가 조금 있고 색깔은 트랜스루센트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쓰이진 않고요. 다른 일반 쉐이더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뭐 쓰이는 거라면 나뭇잎, 제가 아까 언급한 나뭇잎 부분, 혹은 뭐 얇은 뭐 피부라든가 혹은 그 얇은 종이가 앞쪽 면에 빛을 받으면 반대쪽 면에도 이제 좀 뚫고 나가죠. 그런 거 표현할 때 이제 트랜스루센트를 사용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재질로 코트라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코트라고 하면은 그 겉을 덮는 그 코트라죠. 코팅이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표면에 뭔가 발라져 있는 걸 가지고 이거 이제 클리어 코트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클리어 코트에 대해서 여러분 그 차 같은 데 보면 표면에 매끈매끈하잖아요. 근데 그 밑 바닥 가장 기본층은 당연히 이제 철을 대고 그 위에 이제 프라이머를 바르고 기본적인 위에 뭐가 이렇게 덧칠하고 해갖고 겉에 약간 투명한
그런 아주 투명한 게 발라져 갖고 밑에 있는 것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스 나거나 하면 이제 안쪽까지 이제 긁히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표면에 이제 뭔가 이제 발라지는, 예를 들면 나무 위에 오칠을 한다든가 하면은, 나무는 울퉁불퉁한 이제 표면이지만 그 위에 오칠 같은 걸 하면은 매우 매끈한 이제 그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표면의 어떤 레이어를 이제 표현하는 게 이제 코팅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지고 이 옵션에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색상이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해놨죠. 여기 일반적인 어떤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지금 코트 효과가 드러나 있진 않죠. 그리고 코트의 이제 웨이트 값, 이건 0인데 이걸 1로 하게 되면 코트 효과가 이제 활성화되는 건데, 자 여기 봤을 때는 별로 지진 않죠. 뭐 러프니스나 이런 걸 조절해도 그렇게 딱히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것들 맵 같은 걸 쓰면 이제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특히 노멀 같은 거 쓰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노멀 같은 걸 한번 이제 넣어 볼게요. 지금 제가 파이버, 그 카본 파이버 있죠? 그 격자로 된 거를 이제 텍처를 이제 가져와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가지고 기본적인 색상을 한번 이제 넣어 볼게요. 기본적인 색상을 넣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웨이트 값을 끄고,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매끈한 어떤 색상의 카본 파이버 들어오고, 지금 표면이 러프니스가 지금 0이니까 아주 매끈하죠, 표면이. 그리고 일반적인 뭐 그냥 뭐 플라스틱, 뭐 재질이나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끊고, 자 이거 지금 밑에 노멀이 돼 있는데, 이게 노멀을 그러니까 지금 요 베이스에 한번 넣어 볼게요. 베이스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이라이트 보면 이게 일그러져 버리죠. 왜냐하면 이 표면 자체가 지금 노멀 맵이 들어가면 이제 울퉁불퉁해. 컬러를 넣고 그 다음에 노멀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표면이 이제 노멀 맵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울퉁불퉁해지는 건데, 이때 이제 클리어 코트를 이제 활성화 시켜 볼게요. 그래갖고 클리어 코트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걸 노멀을 끊어 볼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노멀을 아까 요 위에가 아니라 클리어 코트, 이제 코트의 안에다 넣게 되면은 코트 이게 웨이트 값이 활성화되면은 표면과 안쪽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그 표현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겉표면에 있는 어떤 그 재질과 안쪽에 그 밑에 층에 깔려 있는 그 재질이 이제 따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멀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걸 끄고 노멀을 연결 상태에서 끄고, 표면에 지금 바깥에 여기 지금 반사되는 요거 지금 외부 환경 요거 있죠. 사진 같은 거, 그죠? 지금 HDRI가 반사되는 표면을 보세요. 지금 원래 이제 겉표면 했을 때 이제 겉표면에 있는 그 안쪽 요게 이제 일그러지지만은 이제 클리어 코트를 활성화했을 때 보세요. 안쪽에 이제 활성화되죠. 안쪽에 있는 카본 파이버의 노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을 때, 있을 때, 그죠? 안쪽이 또 이렇게 생기면서 겉표면에 있는 건 어떻게 돼요? 겉표면 재질은 그냥 그대로 이제 돼 있죠. 러프니스가 지금 따로, 지금 하이라이트가 안쪽에 있는 거랑 그 겉표면에 있는 요 구체랑 지금 따로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없을 때는 이게 사라지고, 이제 웨이트 1을 했을 때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겉표면에 있는 요거 지금 러프니스랑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러프니스랑 따로 놀죠. 지금 세모 형식으로 된 거랑, 그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안쪽에 두 개가 층을 이루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제 요게 이제 맵을 넣어야 좀 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겉표면에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약간 좀 거칠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죠? 거칠어질 수도 있는 거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안쪽 밑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칠을 했다 쳐요. 그 안에 있는 그 밑바닥, 밑바닥에 있는 재질의 러프니스도 지금 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간단하게 이제 클리어 코트 효과, 코트 효과를 이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러프니스도 맵도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러프니스 집어넣고요. 러프니스 집어넣고, 뭐 메탈릭은 뭐 필요 없으니까 메탈릭도 필요 없고, 자, 코트를 한번 지어볼게요. 그 겉표면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젤 같은 걸 발랐다 쳐요. 그리고 안쪽에는 원래 있는 재질 그 카본 파이버가 있다고 치면 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겠죠, 그죠? 안쪽에 있는 그런 요 울퉁불퉁한 그 카본 파이버의 노멀과 러프니스에 의해서 빛이 스페큘러가 이렇게 지는데, 그 위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코팅 위에도 이렇게 깔끔한 그러니까 스페큘러랑 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쪽에는 러프니스가 지금 매우 지금 매끈매끈하죠. 매끈매끈한데 이거를 러프니스로 놀려볼게요. 매우 거친 효과, 그죠?
거치게 돼 있는데, 근데 아직은 겉표면에 있는 요 이제 코팅된 부분은 러프니스가 0이니까 이렇게 말끔하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0 이제 1로 줄이게 되면 이제 둘 다 거치게 되는데, 근데 이 효과를 보려면은 맨 위에 있는 부분을 러프니스를 거의 0에 가깝게 해주고, 그다음 안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둘이 따로 놀죠. 그래서 코트 효과가 웨이트 코트 효과가 1이 됐을 때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거 0을 하게 되면 이제 둘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냥 겉표면에 있는 것만 보이고 안쪽에 있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죠. 사용하려면 웨이트 값을 1로 해야 안쪽에 있는 것이 살아난다. 그래서 두 가지 층을 이루는 코트 효과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멋진 효과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드린 주로 이제 코트 효과를 쓰는 거는 자동차 겉표면, 겉표면에 뭐 오칠한 나무라든가 그 위에 다른 재질 위에 이렇게 좀 약간 투명한 젤 같은 게 발라진다든가 오일 같은 거, 그죠? 오일 같은 거 발라지면 예를 들면 바위나 나무는 울퉁불퉁한 표면이잖아. 러프니스도 높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위에 오일 같은 게 발라지면 어떻게 돼요? 한층 코팅이 되니까 이제 스페큘러가 이제 말끔하게 되죠. 근데 이제 오일이나 코팅은 이제 투명하잖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게 이제 뚫려져 보이는 거죠, 그죠? 이제 겉표면도 이제 풍화되거나 긁히거나 하면 이제 러프니스 값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질에 보여지는 것도 이제 다르게 된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코트가 이제 이런 효과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Subsurface Scattering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여서 SSS라고 이게 주로 업계에서 부르는데, 그리고 Subsurface 하위 산란, 표면 하위 산란이라는 뜻인데, Scattering은 이제 뭔가 이렇게 분산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Subsurface는 어떤 표면의 아래에 돼 있는 예를 들면 얇은 어떤 재질의 어떤 물체라든가, 쉽게 하면 여러분 피부 같은 거, 예를 들면 빛이 이런 표면에 닿으면은 그냥 빛이 받고 빛이 안 받는 부분 그림자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모든 재질에는 이런 것들 빛이 광선이 뚫고 이렇게 안에 들어가요. 아주 밀도가 높은 어떤 금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은, 예를 들면 피부, 종이, 나무, 나뭇잎 같은 거 보면은 빛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튕겨 나가기도 하고 안에 흡수되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뚫고 들어가면서 안에서 다시 어느 정도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피부 같은 거 보면은 안에 이제 피가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빛을 받고 안에서 흡수돼서 어느 정도 약간 붉은색으로 밖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햇빛 같은 거 이제 여러분 손바닥 갖다 대면 손바닥 사이로 약간 붉은색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빛을 표면에는 받고 안에 약간 흡수된 게 우리 눈에 이제 좀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산란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우유라든가 옥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도 빛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뚫고 나오는, 액체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게 되겠죠. 두 가지가 있거든요. Subsurface Scattering 전용 쉐이더가 또 있지만은 여전히 프린시플드 BSDF 안에도 Subsurface가 있어요. 한번 효과를 볼게요. 자,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빛이 이렇게 보면은, 빛을 한번 가까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0에 있는 요거를 이제 영어하고 조명만 이렇게 가까이 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위 산란, 그러니까 하위 산란이 없을 때는 빛을 받고, 여기 이제 빛을 이제 못 받는 그림자 치겠지만, 하위 산란이 일어나면 빛을 받는 부분이 있고 안에 흡수되니까 안으로 이제 스며들어요. 스며들고 어느 정도는 빛이 또 남은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밖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색깔이 지금 색상이 보면 이제 1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안으로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서브서페이스 스케이터링 사용하는 건 이제 피부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피부를 효과 내려고 기본 세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가지고 이 SS 효과가 없으면 사람 피부 같은 거를 흉내 낼 때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이게 있어야 어떤 코 같은 거, 귀 같은 거, 그리고 피부 얇은 뺨 같은데 좀 더 사실적인 효과가 이제 드러나게 돼. 있고 없고 차이가 눈치를 채기 힘들 수도 있지만은 미묘하게 이게 뭔가 좀 사람 같지 않다 하면서 사람 같다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효과입니다. 사람 피부뿐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좀 사람 모형이 있죠. 귀 뒤에 한번 한번 더 볼게요. 아주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을까? 어둠 속에서 이게 이렇게 귀 같은 데 보면 귀 뒤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흡 나오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게.
SS 효과가 없으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석고성 같은 느낌이지만 요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런 효과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스케일을 이렇게 조절해갖고 이게 확산되는 어떤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죠. 0.1로. 뭐 이제 전용 쉐이더 서브 서페이스 캐릭터는 있지만은 프린시플도 요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서브 서페이스에 보면 웨이트 값을 0이지만 1로 하면 이제 활성화 되는 거예요. 효과는 이제 똑같다 보시면 돼요. 효과는 똑같고 여기 보시면 뭐 스케일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뭐 정밀하게 여기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 쉐이더 하면 IOR도 있고 한데 뭐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넣을 수 있고요.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갖고 SS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뭇잎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에 쓰이는 거고 뭐 나뭇잎 투과나 이런 것들은 뭐 트랜스미션이나 뭐 트랜슬레선트 같은 이제 투과 같은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그런 걸 쓰고 주로 아마 피부에 쓰이는 게 가장 이제 SS 효과의 목적이라. 그 다음은 이제 신이라는 이게 노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생소한 이제 노드일 텐데 뜻을 보면은 광휘, 광택. 사전적인 보면 부드러운 어떤 소프트한 그런 표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광택을 신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뭐 러프니스나 뭐 스페큘러가 있는데 그럼 무엇이냐 그러면은 벨벳 같은 거 여러분 되게 뭐 솜털 같은 거나 뭐 재질 천 같은 거에 약간 옆으로 가장자리에 생기는 그런 빛의 광택을 표현할 때 이거 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인데 지금 0일 때는 지금 천 재질이 아무 없죠. 이걸 이제 활성화 1로 하게 되면 가장자리에 좀 더 뭔가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요거 이제 제일 쉽게 이제 벨벳 같은 거 표현할 때 천 재질 벨벳 같은 거 표현할 때 이걸 쓰면은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고 요 지금 러프니스를 쭉 올리니까 전체가 지금 틴트 색깔로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좀 독특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자주 쓰이지는 않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웨이트 값만 주고 어떤 이런 천재질 뭐 벨벳 같은 거 쓸 때 쓰면 이제 좋겠죠. 그래가지고 러프니스 살짝만 해주었고 그러면 이제 요 가장자리 형태의 가장자리 부분에 뭔가 이제 좀 더 특별한 스페큘러가 생기죠. 그러면은 약간 좀 뭐 털 같은 거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 같은 거 낼 때 좀 요거를 조합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노드라 볼 수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러요. 신, 그죠? 신이라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프린시플드 BST에서 볼 마지막 부분은 노드는 이제 에미션입니다. 에미션은 이제 발광이라는 뜻인데 그 발광체라고 조명은 이제 따로 라이트가 있지만은 어떤 재질이나 오브젝트 객체 스스로가 내는 그런 빛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에미션이 이제 0으로 돼 있죠. 컬러랑 이제 흰색으로 돼 있고 이거를 이제 1로 이상으로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정된 색상의 값을 이제 발광으로서 이렇게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해놓고 빛 같은 거를 이제 0으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자, 사이클 모드에서 빛을 이런 식으로 발광을 하게 되면 주변이 이제 밝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명 같은 거 실제로 이제 라이트를 넣을 수도 있지만 재질에는 에미션을 넣어서 어떤 조명 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랜 같은 거 집어넣고 그죠? 집어넣고 얘를 이제 재질을 넣어서 에미션에 뭐 색상 같은 거 이런 주황 색상을 넣고 이런 식으로 에미션 스트렝스 값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명 대신으로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그러니까 조명 같은 거는 이제 콘, 뭐 포인트 이런 데 있지만 어떤 건 형태에 따라 그렇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또 형태에 따라 뭐 전구나 이런 것들에 따라 그런 거에 따라 이제 형태로서 어떤 그 모양을 가지는 빛의 어떤 객체를 만들 땐 이런 이제 에미션 쉐이드를 쓰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유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발광체를 이제 하지만은 뭐 전부 다 여기 이제 빛을 내는 거는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부분 넣으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 텍스처를 쓰는 건 나중에 또 언급이 되지만 간단하게 뭐 체커 텍스처 같은 걸 이제 써갖고 자 컬러 1과 2를 돼 있죠. 체커 그래가지고 흰색 검은색 영역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제 그 영역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은 이제 검은색이니까 이제 아예 발광을 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 있는 흰색 부분은 발광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색상도 뭐 다르게 이렇게 넣어볼 수 있고요. 빨간색 그리고 요거는
노란색. 자, 이런 식으로 했고, 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색상형을 따로 지정해서 뭐 넣을 수도 있고, 다른 뭐 노이즈 텍스처를 쓸 수도 있고, 뭐 그라데이션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색상 영역을 넣어서 그 에미션 컬러 영역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일종의 알파 값 같은 거죠. 들어가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미션을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에미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멋진 효과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린시플드 BSDF의 노드는 이제 다 설명 보았고, 그 외에 이제 뭐, 그러니까 프린시플드 BSDF의 항목에 해당되는 각자 부분들이 쉐이더로서 따로 있는 부분도 있거든. 여기도 이제 에미션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쓸 수도 있고, 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BSDF, 이제 프린시플드, 요걸 주로 사용하니까 여기를 설명을 드렸고, 뭐 다음부터는 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떤 BSDF들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텍스처나 다른 어떤 쉐이더를 이용한 효과들을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